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보시는 장면은 지난 6월 22일 중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우주 감마선 폭발관 측용 위성이 발사되는 모습입니다. 지난 22일 중국 국가항천국에 따르면 SVOM 스페이스 베어리어블 오브젯 모니터로 불리는 위성이 스촨성 시창 발사센터에서 창정2시 로켓에 실려 우주로 쏘아 올려졌습니다. 이 위성은 프랑스와 중국 두 나라가 각각 2개씩 제작한 4개의 과학 장비를 탑재했고 930kg 규모였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이번 위성 발사가 두 나라 과학자들이 약 20년에 가까운 공동 연구를 통해 이뤄졌다며 흥분했습니다. 이 위성은 다양한 감마선 폭발을 관측해 암흑에너지와 우주의 진화를 연구하고 중력과 관련된 전자기 신호를 관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암흑에 대해 연구하고 싶다면 중국 경제를 살펴보면 될 텐데 머나먼 우주까지 찾아 나설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긴 합니다. 감마선 폭발은 빅뱅 이후 우주에서 가장 격렬한 폭발 현상입니다. 질량이 큰 초신성의 폭발이나 중성자별의 병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의 중국 측 수석연구원인 웨이제니는 초기 우주에서 발생한 최초의 감마선 폭발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발견을 기대하고 있다. 우주 진화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프랑스 측 역시 우주 감마선 폭발 관측용 위성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감마선 폭발을 초기 우주를 관찰하는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최초 이별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며 매우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이례적으로 서방 선진국 중에는 중국과의 우주과학 분야 협력과 연구에 적극적인 국가입니다. 두 나라가 공동 개발한 위성 발사는 이번이 두 번째로, 앞서 중국과 프랑스는 지난 2018년 첫 해양연구용 위성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 정부가 이번 위성 발사가 성공했다고 보도한 것과 다르게 중국 SNS에는 다음과 같은 영상이 공유되면서 성공 여부를 두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위성이 발사되는 모습은 보이는데 이후 민가의 발사체가 떨어져 폭발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중국에서는 이 영상이 퍼지면서 발사 자체가 실패다, 아니다, 실패가 아니라 로켓 1단이 떨어진 것이다, 발사는 성공했다는 의견으로 나뉘어 논란이 분분합니다. 워낙 중국 정부가 사건 사고의 진실을 은폐하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면서 각종 음모론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SNS에 로켓이 민가에 추락해 피해를 입혔다며 사진을 공유하면서 이번 발사 성공은 거짓말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중국의 로켓 발사 기술은 자국민을 해칠 정도로 정밀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유난히 우주개발 성과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냈다며 자주 보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국영 우주개발 기업인 중국항천과학기술그룹은 재사용 로켓 수직 이착륙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미국 스페이스X가 2015년 재사용 로켓 발사에 처음 성공한 것을 계기로 중국과 인도 등 각국이 현재 재사용 로켓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로켓을 재사용하게 되면 로켓 발사 비용이 대폭 절감되며 더 많은 위성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항천과학기술그룹에 의하면 이번 재사용 로켓 수직 이착륙 시험은 지난 23일 간수성 주취한 위성발사센터에서 있었고 처음으로 10km 수직 이착륙 시험 발사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험 발사에 성공한 재사용 로켓은 지름 3.8m의 70톤급 액체산소 메탄 엔진 세대와 착륙용 완충 장치를 장착했다고 합니다. 한편 중국은 이번 시험에 대해 재사용 로켓 상용화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냈다. 중국의 대형 착륙 완충 시스템은 글로벌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며 의미 부여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진실인지 여부를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중국에서 무언가 시험을 했다고 하면 일단은 믿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에서 유난히 음모론이 만들어지고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중국이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번 사건을 은폐해왔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여러 가지 실험 전후에 지켜야 할 수칙을 지키지 않아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인 과학자와 연구원들의 윤리의식을 믿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최근 캐나다 정부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의 중심에도 중국인 과학자 부부가 있었습니다.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와 캐나다 국영 CBC 방송은 캐나다 국립미생물학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중국인 과학자 부부의 행각에 대해 집중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연구소 자료를 중국 기관에 빼돌리고 바이러스 샘플을 유출하는 등 범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동안 캐나다 정부는 이들의 스파이 행각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가 CBC 방송 등 언론과 의회, 시민단체 등이 수년간 캐나다 정부의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고 결국 6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중 일부가 최근에 공개됐습니다. 추 박사는 중국 텐진 출신의 의사로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 지맵 개발에 참여한 저명 바이러스 학자이자 국가미생물연구소의 특정 병원체 프로젝트 백신 개발 분야 등의 책임자를 맡고 있었습니다. 남편 청커딩도 국가미생물학연구소 소속 생물학자로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등에 대한 논문을 쓴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일하던 캐나다 국립미생물학연구소는 에볼라와 마르부르크, 라사열 바이러스 등과 같은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 유일의 연구소였습니다. 캐나다 안보보안청이 이번에 공개한 보고서는 2020년 당국이 작성한 것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캐나다 국립미생물학연구소에서 근무할 당시 증세가 매우 심각하거나 치명적일 수 있고 예방 및 치료가 어려운 질병의 병원체를 다루는 BSL-4 실험실을 이용할 권한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추청 박사 부부는 상관에게 알리지 않은 채 중국 과학원 소속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와도 소통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고서에는 추청 부부가 살아있는 에볼라 바이러스와 헤니파 바이러스 샘플을 우편을 통해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로 보냈다는 사실도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입을 다물 수 없는 충격적인 행동입니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는 바이러스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중국 유일의 BSL-4 실험실 보유 연구소이며 전 세계를 팬데믹에 빠지게 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최초로 확인된 지역인 우한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모두가 아는 그 연구소입니다. 대체 이 부분은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위험한 바이러스 샘플을 제대로 보완도 되지 않는 우편 형태로 중국에, 그것도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 보낸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캐나다 당국의 조사에 의하면 슈샹궈 청커딩 부부는 정직 처분 받기 전까지 중국 정부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과학 지식과 자료를 빼돌렸던 것입니다. 추청 박사 부부는 캐나다 국립미생물학연구소의 BSL-4 실험실을 중국이 고변원성 병원체에 맞서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기지로 활용했으며 결국 그들의 목적을 달성했던 것인데요. 심지어 문제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와도 소통했고 중국의 에볼라 유전자 염기 서열을 제공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했다는 점까지 드러나자 캐나다 정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보고서가 공개돼 캐나다 야당은 트리도 총리와 여당을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캐나다 야당은 야당이 이 사건에 대한 정부 문서에 접근을 허가받는데 수년이 걸렸다. 결국 정부는 지난달 28일 수백 장의 분량 중 일부를 발췌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정부는 당초 국가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반대해왔다. 하지만 쥐스탱 트리도 총리와 그의 자유당 정부가 중국이 캐나다에 침투하도록 허용했으며 문서 공개 지원을 통해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번 보고서는 트리도 총리와 자유당의 대규모 국가안보 실패를 의미한다. 국립연구소와 중국의 협력이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논란의 주인공 추샹궈 청커딩 부부는 캐나다 정부의 차별과 명예훼손, 심리적 피해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은 모두 이미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 이후 중국으로 다시 이주했다는 설이 있지만 이후 정확한 정보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기밀을 빼내고 스파이를 심어 그 나라 안보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는 일은 이미 산업 전반에 걸친 일이라 새삼스럽지도 않지만 자신이 일하는 국립연구소의 상관에게 알리지 않은 채, 그것도 중국 과학원 소속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와도 소통을 했었다니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서방의 선진 과학연구소에서 미심쩍은 스파이 활동을 하다 적발된 게 한두 건이 아니고 은폐하려는 사건이 많다 보니 중국에서 우주발 사체를 쏘았다거나 그 어떤 과학 관련 뉴스가 나와도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